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슬슬 한 주의 중반이 넘어가서 한 주를 마감해야 될, 정리해야 될 시기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때 가까우면서 오늘 장 절반 딱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여러분과 함께 예측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0.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0.79%가 빠졌습니다. 15.88포인트가 빠진 2004.86으로 하지만 2000선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 또 주식이 많이 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욕구로 상당 부분 좀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을 했던 우리 개인이 오늘은 834억 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인 매도세가 거센데요. 기관은 오늘 356억 원을 팔고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498억 원의 매도, 거의 5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는 데 힘을 오히려 보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동안 잘 달렸던 코스닥도 오늘은 약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3.71포인트가 빠지면서 540.65포인트입니다. 550선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IT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특히 외국인들의 상당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는 자, 이번 조정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좀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개인은 377억 원을 샀고요. 기관은 3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코스닥에서는 IT 관련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팔긴 팝니다만 43억 원, 비교적 적은 액수의 물량만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정을 좀 톡톡히 받고 있네요. 2%가 좀 넘게 빠지면서 152만 7천 원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0.9% 조금 넘게 빠졌고요. 기아차는 그래도 5만 원 선 이상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이 그나마 탄탄하다 싶습니다. 삼성생명도 1%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던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1.25%가 오르면서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CJ홈쇼핑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2.5% 빠져 있고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CJ 동서 등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에서도 내수주 위주로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오늘 시장 상황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GS홈쇼핑 어제는 CJ홈쇼핑이 빠졌지만 GS홈쇼핑은 반면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함께 동반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관련사들의 모습이 괜찮고요. SFA, 시젠, 파트론 등등 그동안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도 오늘은 어김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우존스는 올랐습니다. 0.3%가 오르면서 42포인트 상승한 14,296.24포인트로 여전히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아주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보합세를 띄었고요. S&P 500은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군요. 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은 0.6%가 상승을 했고요. 영국과 독일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프랑스만이 0.35% 빠졌을 뿐 영국은 소폭 조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삼성중공업의 공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닥치기 직전이었는데요. 영국의 플랜지 LNG사로부터 수주했던 2조 5천억 원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또 설비 하역을 할 수 있는 생산 저장 하역 설비의 4척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그런 공시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공시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 선주사가 선박 금융도 제대로 확보하기 좀 힘들어했고 이 설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할 만한 적당한 투입처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계약 이행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에서 최근 이 영국의 선주사 측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공사 재개를 위한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는 공시입니다. 그동안의 작업에 소요된 자금이 상당히 많겠죠. 워낙 큰 규모의 설비니까요. 하지만 이런 조선 관련 설비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돈을 나눠받는 특성상 그동안 수령한 돈이 약 5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으로 그동안 소요된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조선 관련 또 해운 관련 업황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다 싶습니다. 자, 그걸 반영하듯 오늘 삼성중공업 1.82% 하락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그동안 운수장비 업종의 지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잘 달려주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2,300선과 2,500선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음을 놓고 볼 때 지금 2,500선 선에서 나온 이런 악재가 당분간 박스권에서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징후를 좀 느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운수장비 관련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그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잘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즘 들어서 시중에 많은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재형저축 관련입니다. 지난 6일 출시됐던가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또 이 가입 조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또 인터넷 접속해서 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평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운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무려 30만 개의 계좌가 개설이 됐고요. 첫 납입 금액만도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이 4.6% 최고 금리를 제시한 데 이어서요. 외환과 광주은행 역시 4.6%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모두 3개 은행이 최고 금리를 제시했는데요. 이 최고 금리 경쟁은 당분간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은행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는 이렇듯 은행들이 지나치게 고금리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자칫 역마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 업종이 좀 잘 달려졌고 코스피가 상승하는데도 상당히 일조를 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 상승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되는데요. 반면 은행에서는 일단은 이 재형저축 가입을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면 일단 확보된 고객을 상대로 다른 기타 여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좀 시간이 상당히 지나봐야지 손익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자금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은 상태이고요. 이 재형저축이라는 데로 이게 돈이 상당 부분 매달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보면은 그동안 펀드로 들어갔던 자금, 내가 직접 주식을 사려고 투자했던 자금이 이 재형저축 가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쏠리게 되면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그동안 가입해왔던 펀드를 환매하고 이쪽에다 차라리 금리가 높으니까 펀드 수익률은 마땅치 않고, 이런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신권을 위주로 한 펀드 환매에 따른 매물 압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 소식인데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OS라고 하죠. 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iOS가 이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가 웹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인터넷을 전체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iOS의 25%보다도 무려 12%나 많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자, iOS, 애플의 iOS는 지난 2009년도 32%로 인터넷 사용량의 점유량의 정점을 찍은 후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 쭉 하향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25%로 하락 후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사용자가 점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술이 확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애플 쪽으로 충성도가 높았던 상대적으로 젊고 어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폰 쪽으로 상당 부분 옮아오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층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지 않았는가,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점진적인 열세 전환이 예측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고요. 또 동시에 iOS와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여타 OS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또한 한국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삼성, LG 등등의 우리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했다는 거겠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잘 파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우리 OS를 좀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런 날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업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고위 임원을 소집해 비공개로 물가 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공산품 분야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휘발유 가격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며 물가 불안 분위기가 조성돼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산품은 물론 에너지 분야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 전월보다 0.47%포인트 올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0%포인트 오른 0.94%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로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6%포인트 오른 1.34%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88%로 소폭 내렸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5%로 0.2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10년 전인 200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20대 남성보다 9.8%포인트 낮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더 활발한 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4년 전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지난 2009년 여성 대학 진학률은 82.4%로 81.6%의 남성을 추월한 뒤 작년까지 4년째 역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학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고객이 선호하는 신용카드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이 전체의 26.9%로 최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이자 할부 19.7%, 자녀 교육비 할인 9.2%, 포인트 적립 8.6%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조사에는 무이자 할부가 21.2%로 가장 많았지만 고유가 지속으로 주유 할인 관심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60대 이상 노년층은 결제은행과 연계 편리성을 가장 중시했고 20대에서 30대 신혼은 연회비 유무,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는 포인트 혜택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산업박람회 세빗 2013에서 첨단 프린터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 고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업계 최초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접촉하면 별도 작업 없이 내장된 이미지와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와 복합기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 창구인 상상펍을 오픈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와 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되며 업무에도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맥스크루즈를 출시했습니다. 맥스크루즈는 가장 안락한 여정이란 뜻으로 국내 SUV 중 가장 긴 전장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아웃도어 생활을 즐기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SUV 최대 크기 차체에 다목적성을 갖춘 차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립스전자가 새로운 디자인의 LED 램프 4종을 출시했습니다. 백열 램프 대체용 벌브형 LED 램프 등 출시한 4종 모두 열 발생과 빛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리모트 포스퍼를 채용해 눈부심이 적고 색 안정성이 우수한 점이 특징입니다. (3월 7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